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2023년 하반기 내지는 2024년 상반기 정도가 가장 저점을 찍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것인가? 그때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들이 어디예요? 요 근래 신도시죠.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핫해요. 그럼 1기 신도시에 내가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한다 그러면 30평대 기준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의 새 아파트는 거의 30억대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15억, 16억 하거든요. 서현동 같은 데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아파트들을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현재 15억에서 전세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보통 40%에서 45% 수준이거든요. 이러면은 6, 7억 정도. 그러면 1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얼마를 더 버는 거예요? 15억을 버는 겁니다. 1.5배 투자 수익이에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좋은 것이에요, 물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5배, 그거는 지금의 시세예요. 자, 지금의 시세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났을 때는 또 다르죠. 그때 가면 30억이 아니고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고 하면은 한 30억 가까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판교 같은 게 이제 보통 20억 초반대거든요. 판교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입지가. 예, 이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28억에서 30억 정도 간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한 8분의 1 가격이나 아니면 10분의 1 자금만 투자해서도 같은 수익 15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 1.5배, 150%의 수익을 보지만은 만약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10배잖아요. 10배 내지, 그러니까 1000% 내지 120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을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강남 서초에서는 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일반인들도. 제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단지 내 상가인데요. 이 단지 내 상가가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은 꽝이야. 리모델링을 해버리면은요, 상가는 별도가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상가는 그러면 손해를 보느냐? 손해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최소한 본전 이상은 내가 해야지 내 원금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면 독자 개발은 돼요. 상가가. 독자 개발을 할 때는 최소한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 그것이 바로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인데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까? 자,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새로운 투자의 트렌드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건축이 임박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이제는 그게 유명무실해졌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첫 번째에 바로 여기 있네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넘어가죠. 추진위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럼 어디가 중요한 단계냐면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법인격이. 그래서 이때서부터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여기 그럼 먼저 추진위가 결성이 되겠죠. 왜? 여기 정비 구역 지정이 지정되면은 추진위가 결성이 되는데, 이 추진위가 결성이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관이 작성이 되겠죠. 정관이라든가 행정 절차에 의한 여러 가지, 뭐 거기에는 감사도 뽑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임시추진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절차가,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은 누구를 두고 감사를 누구를 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추진위가 출범이 하는데, 이 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가 조합 대표와 아파트 조합의 대표, 상가는 조합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상가 연합회 대표가 되겠죠. 상가 연합회 대표가 되고, 아파트도 조합이라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진위가 되는 거예요. 추진위의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정관에 편입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출범을 하는 겁니다. 출범을 하는 거예요. 출범을 해서 이제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분양 신청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단지 내 상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내지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단지 내 상가의 장점, 이것을 가졌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데, 그럼 장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내가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청약 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무주택이면 무주택인 대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 무주택이면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아파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금 혜택이 있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이 매도시 팔 때 세금인데, 양도소득세가 가장 커요. 이 양도소득세에서 이것은 상가는 일반 세율이에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요. 물론 누진제지만 일반세. 주택은 두 채, 세 채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중과가 되죠, 중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살 때도 작은 자금이지만은 팔아서 차익이 크다고 하면은 그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크다. 실소득 측면에서는 투자 수익이 굉장히 커지는 이제 바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를 주목하는 이유,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주목하는 이유가 일단 주택수에 뭐예요? 포함되지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아무래도 높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래가 자유로워. 거래가 어디에요? 주택을 사게 되면 개발 시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하면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상가는 관리 처분 때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거래 기간이 최소한 주택을 구입했을 때보다는 3년 내지 5년간은 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2주택, 3주택일 때는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2개, 3개, 10개를 가져도 대출이 다 됩니다. 담보력만 있으면.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